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생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난 건 없어도 딱 하나 자신하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강철 같은 생활력이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다 보니 교복 입기 시작한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도 안 해본 일이 없고 나이 들어서도 별의별 일을 안 겪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젠 웬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그런 저한테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하고도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일이 될 것 같다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재미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만큼이나 생활력이 강한 남편을 시장에서 일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남편의 첫인상은 새카맣게 탄 피부에 큰 덩치, 그야말로 우락부락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당연히 저보단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일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가게 사장님이 저랑 같은 또래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건너 건너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과일하고 농산물 도매일로 땀 흘려가며 성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한창 놀고 싶은 20대 나이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하는데 누굴 만나고 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둘을 그렇게 이어주려고 애쓰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던 상인의 모임에서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고 지나가던 남편하고 저는 주변 사장님들 성화에 못 이겨서 밖에서 하루 만나게 됐는데요. 잠시만요. 전화 한 통만 받겠습니다. 예, 내일요. 상태 괜찮아요. 가격은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없어서 못 판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제가 상태 아닌 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잘 아시면서 그런다. 예,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아마 내일 한 단에 700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밖에서 누구 만나고 있는데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전화 안 받으면 계속 하셔서. 어찌나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려대던지 대화도 제대로 이어가질 못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은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그래도 참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좋은 인상은 남았어요. 그러다 남편하고 부쩍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죠. 저랑 같은 쪽에 있던 사장님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사장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여러모로 일이 복잡해졌어요. 두 분이 함께 운영해오던 일이면 충분히 여자 사장님이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남편 따라 나와 있는 정도였다 보니 모든 게 버거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아들처럼 장례식부터 시작해 지극정성으로 혼자 된 사장님을 살피더라고요. 가게 문 열고 닫는 것까지 봐주는데 그때는 저도 속으로 와, 저렇게까지 도와줄 만큼 친한 사이였나? 의구심도 들었죠. 그리고 그때 가게 정리를 도와주던 남편이 올 때마다 저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첫 만남과는 다르게 제 앞에서 핸드폰을 딱 끄고 대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수줍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계속 전화만 받다가 가고 나중에 정식으로 날 잡고 연락한다는 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날 뵙고 참 좋아하는데 보시다시피 표현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연애도 한 번 안 해보고 쭉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못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른들하고는 이야기를 참 잘하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좀 바보 같죠? 그 말에서 저는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알았던 게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눈 뜨면 나와서 일하기 바빴는데 어디 좋은 데 가서 분위기 내면서 남들 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저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나이까지 제대로 연애 한 번을 못 해봤으니까요.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제가 참 불쌍할 것 같다. 누가 열심히 살았다고 알아줄 것도 아니고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느낌 뭐가 늦어요. 70대 사장님도 연애 잘만 하던데. 누군지 아시죠? 하하, 그럼 이참에 우리 둘이서 해볼까요? 아, 네? 어머,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니, 생각해보니 저도 억울해서요. 어린애들부터 어르신까지 남들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죠. 이 젊은 나이에.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봅시다. 나중에 내가 불쌍해 보이면 얼마나 슬퍼요, 그게. 그렇게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고 그래서인지 꼭 20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만나면서 시간이 없어 못 만난단 말이 핑계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 3시에 일 나가기 전까지 우리들은 꼭 붙어 있었거든요. 잠을 못 자고 가게에 나가도 피곤한 걸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과 어린 시절 이야기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 당연히 전 저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컸을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난 어릴 때 돈 걱정 같은 건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 사달라는 거, 먹고 싶은 거, 부족함 없이 컸거든. 아버지가 좋은 직장도 다녔고 마당 딸린 큰 2층 집에 꽤 오래 살았었지. 부잣집 아들내미 소리도 듣고 그랬다 그땐. 정말? 우와, 반전인데? 난 당연히 나랑 비슷하게 큰 줄 알았어. 그대로 컸으면 우리 절대 못 만났겠다. 부잣집 아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여자하고 어떻게 만나? 나 만났으니까 잘 된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버텼어? 잘 살다가 망하니까 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 집도 뭐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더라고. 그 힘든 와중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중엔 가족들하고도 흩어져 지내고 여러모로 일이 많았어. 그래서 나도 괜히 딴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것 같아서 뭐든 해보자 싶어서 여기로 왔던 거야. 살아보려고. 어떻게 시장에 올 생각을 다 했을까? 그것도 신기하네. 새벽에도 이 시장은 환하고 사람도 많더라고. 그냥 그게 좋았어. 여기 오면 북적북적한 게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 본 나한테 아들 아들 하면서 다가오는 어른들도 많으니까 그 소리가 좋아서 계속 있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와는 다르게 남편은 외로움이 많고 속에 담아둔 불안함도 많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죠. 앞에선 강하고 뭐든지 알아서 척척할 것 같았는데 연애 때부터 저랑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 온 이유도 북적이는 사람들이 좋아서라고 하니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란 걸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얼마 뒤에 제가 먼저 용기를 내 남편에게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재밌게 만나고 시간 보낼 연애 상대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이 말을 언제 할까 때만 보고 있었다며 1초 만에 대답하더니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린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부터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만나면 놀랄 수도 있다는 말을 미리 해주더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와. 아마 별 관심 없을 거야. 당신한텐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평생 시어머니 때문에 피곤할 일은 없을 거야. 그거 하나는 장담한다. 그래도 만나면 다를걸. 며느리한텐 관심 많으실 수도 있어. 아이,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랑은 조금, 아니다, 많이 달라. 많이 무관심하지. 심한 개인주의라고 해야 하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사고를 죽고 나서부터 사람이 180도 달라졌거든. 엄마도 사람이라서 힘들었나 봐. 하루는 나한테 다 컸으니까 각자 살자고 그러더라고. 그때부턴 뭐 엄마랑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해. 난 시장 이모들이 더 엄마 같다니까. 그랬구나. 원래 힘든 일이 한 번에 닥치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가서 우리 잘 살겠다고 야무지게 말씀드리고 올게. 어머니도 당신한텐 표현은 못해도 나한텐 다를 수도 있지. 같은 여자니까. 실제로 보니까 살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성향의 시어머니였어요.
성격 깐깐하고 자기 아들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아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죠. 꼭 아들이 아니라 남일처럼 결혼 이야기를 듣고도 반응이 없더군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다 큰 성인끼리 알아서 결혼하면 되지. 굳이 나까지 만날 필요가 있나? 당연히 어머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 허락도 받아야죠. 무슨 허락? 둘이 결혼하는데 왜 내 허락이 왜 필요해?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하면 뭐 안 하려고? 둘은 이미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럼 해야지. 네?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절 만나보시고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이 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각자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역할은 어릴 때 잠깐이지. 그 다음은 자기 선택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나도 제가 시장에서 일하게 될 줄 몰랐고. 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휴, 그렇구나. 냉담한 어머니 태도가 남편이랑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것 때문인가 했습니다. 그게 어른들 눈엔 변변찮은 직장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혹시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에요. 그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우리 애가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 끄고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남의 집 딸일까지 관심 있게 보겠어요? 혹시 저에 대해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없어요. 나도 한때는 자식한테 목매기도 하고 내 뜻대로 키워보려고 애쓰던 그런 엄마였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더라고요. 성인이잖아요. 그럼 독립적으로 살고 자기 선택이지 이제는. 지금부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해요. 결혼식 날은 미리 알려주면 내 시간 맞춰서 갈게요. 어머니, 그래도 그 사람하고 저요.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면도 많고 조건도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어머니한테도 더 잘할게요. 그러려고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날 대화 중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먼저 질문을 받았던 것 같네요. 나한테 잘하겠다고요? 뭐 어떻게 잘할 건데? 궁금하네. 어쩌면 이게 어머니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양가 부모님 식구들 챙겨주고 싶어 하던 마음을 어머니께 약속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 나이에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보기엔 그래도 직장 다니는 친구들만큼 돈도 잘 벌고요. 열심히 하면 20년, 30년씩 자리 잡은 사장님들처럼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저희 둘이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 식구들 잘 챙겨주자고 그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어머니 용돈은 매달 꼬박꼬박 챙기겠습니다. 매달 용돈을 주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다시 짚으며 말하더군요.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닌데 자신 있어요? 난 약속 함부로 하고 끝까지 안 지키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 이게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죠? 약속이란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거야. 저도 이 자리에서 어머니한테 좋게 보이려고 가볍게 한 말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도 오래전부터 그러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고 보겠어요. 혹시 더 생각해보고 못하겠다 싶으면 물러도 되니까 결혼식 전까지 다시 잘 생각해봐요. 매달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헤어지고 저는 남편을 만나서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었죠. 제가 알기론 저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하던데 뭔가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었나 싶었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 근데 결혼도 우리 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단 식으로 선을 딱 그으시던데 내 이름은 알고 가셨으려나?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대하시는 건 아니겠지? 너 남일처럼 그렇게 말했나 보네. 아휴, 나한테도 그래. 그리고 오래전 남편 집안에 한 번에 몰아친 그 많은 일이 어머니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단 걸 알았죠. 실은 나도 초반엔 상처 많이 받았어. 형 세상 떠나고 나서 인생은 각자 사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락도 안 받고 선을 긋더라고. 그 말이 이젠 엄마 안 하겠다. 그렇게 들리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 당신이 그래서 시장 이모님들을 그렇게 챙겼구나. 우리 엄마한텐 못 듣는 아들 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나 봐. 애정결핍처럼.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어머니 용돈 챙겨드릴 거라고 선포하고 왔어. 그래도 그 이야기하니까 기특한지 살짝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약속대로 가족들 잘 챙기면서 살자. 그럼 언젠간 어머니도 우리 더 좋게 봐주실 거야. 좋아. 내가 장가 하나는 정말 잘 갔다니까. 마음 넓은 우리 와이프 최고다 진짜. 그래도 이렇게 한 발 한 발 어머니께 다가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나는 시간도 더 늘리고 이 또한 어머니의 상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을 보면서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첫째 아들 생각이 사무치게 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남편하고 전 그날 어머니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에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좋겠네. 이제 떼돈 벌게 생겼어. 네? 무슨 떼돈을 벌어요? 요새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 이야기 못 들었어? 저기 입구에 신발 가게 다음 달까지만 하고 빠진다잖아. 아니, 저 목 좋은 자리를 갑자기 놓고 간다더니 속을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지금 황 사장한테 서로 달라고 줄을 섰는데 말이야. 자기는 1순위가 호석이래. 예? 정말요? 황 사장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그렇다니까. 호석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아들처럼 잘했어. 그리고 그 말도 맞지. 이미 가게에 있는 사람보다 새로 시작하는 젊은 사람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언제까지 호석이도 남 밑에서 일할 거야. 이젠 나와서 해야지. 곧 아빠도 되고 그럴 텐데. 이 이야기 호석 씨도 알아요? 저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또 많이 실수했나 몰라. 아마 대출받고 그럴 게 걱정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쪽 사장도 호석이 놔주기 싫겠지. 이렇게 성실한 사람 어디서 찾아? 일단 둘이 한번 잘 이야기해봐. 내가 생각해도 저 자리는 남주기 너무 아깝기는 해. 오래 본 사람들끼리 잘 합의해야지. 호석이 사장은 내가 설득해줄게. 인생의 대운이라고 하죠. 사실 그런 큰 기회는 몇 번 안 온다고 하잖아요. 전 그게 남편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가게를 차려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제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주변에 장사하는 다른 분들하고도 관계가 좋았으니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 외에 다른 건 크게 걱정할 게 없었어요. 아마 남편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저한테 부담을 줄까 싶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번 기회야말로 제가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남편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그 이야기 들었어? 아까 약재 가게에 이모님이 와서 말해주던데 가게 빠진다고. 듣긴 들었는데 당신한테 먼저 주겠다고 그랬다던데 왜 알면서 나하고는 상의도 안 해? 섭섭하게. 우리 부부 아니야? 당신 그 가게에서 자기 이름으로 나와서 해보고 싶다고 그랬으면서 왜 기회가 왔는데도 잡을 생각을 안 하냐고. 응? 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 형편에 괜히 걱정할 일 만들까 봐. 아무 걱정 안 하고 어떻게 가게를 차려.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기회와도 놓치고 평생 그렇게 살래? 그래도 당신 그 일 10년 넘게 잘해왔고 여기 사람들도 당신 아들처럼 좋아하고 무엇보다 당신 꿈이었잖아.
당당한 제 목소리에 남편도 생각해왔던 그 이야기를 그제서야 꺼내더군요. 에이, 우리 얼마 전에 신혼집 얻고 결혼하느라 당신이나 나나 서로 무리한 거 아는데 이 상황에 가게까지 얻겠다고 하면 당신도 부담될 것 같아서 그랬어. 당연히 나도 해보고 싶지. 근데 당신 말대로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나 혼자 망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더 겁이 났던 것 같아. 뭐든 늦기 전에 해보자고 내 손 덥석 잡던 그 사람은 어디 갔어? 대출 받고 그래도 괜찮아, 당신? 해봐야지. 구덕이 무섭다고 장도 못 담그고 살면 되겠어? 그리고 이런 기회 놓치면 당신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이런 자리가 어디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이자 갖고 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다. 뭐가 문제야. 당신처럼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우리 너무 처음부터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 난 당신하고 뭐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겁날 것도 없어. 그렇게 우린 대출을 받아 남편 이름으로 된 가게를 새로 열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던 때랑 남편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지 가게에서 밤을 새우고 오는 날도 잦아졌죠. 잠 한숨도 못 자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저녁이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왔는지 목이 쉬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보태준 돈이 돈으로 안 보인다면서 제가 힘들게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해서라도 안정을 찾을 때까진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빠듯한 상황에서도 저는 시어머니의 용돈 보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텐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당당한 증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머니께도 전해졌는지 한 번씩 저에게 문자로 따뜻한 말을 남겨주기도 하셨죠. 며느리가 준 용돈으로 어제는 친구들한테 밥 샀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너희들 다 종일 일하느라 바쁜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은 안 했다. 그래도 날이 제법 추워지니까 그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렴. 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 한번 들르세요. 여기 맛있는 집도 많고요. 남편 가게도 시작했거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보내드려요. 어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감감무소식으로 지내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조금씩 그 방법을 터득해가는 단계였어요. 그래도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어머니는 훨씬 따뜻한 사람이었단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든 게 술술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앞에 들이우는 무서운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 가게 바로 맞은편에 비슷한 가게가 생긴 건데요. 목 좋은 남편의 가게 자리는 유동인구도 워낙 많고 또 저렴하고 상태도 싱싱하다면서 찾아오는 단골도 많았는데 그걸 노리고 가게 이름까지 비슷하게 지어서 차린 게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보면 2호점이라고 생각할 법도 했죠. 상도덕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싶었지만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 가게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하게 지내던 상인분들까지 발벗고 나서서 이야기를 해봐도 결국 가게를 여는 일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죠. 전 그래도 남편 앞에서 괜히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한숨만 늘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지금 온 거야?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 또 술 마셨어? 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괜히 가게를 차렸나 봐. 그쪽에서 우리보다 돈을 더 내려서 파니까 어쩔 도리가 없네. 아니,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몰려. 그렇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한 푼도 안 남기고 팔 수도 없고. 오늘도 많이 남았어? 매일 마이너스야. 이렇게 더 갔다간 우리 힘들어질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위기도 없이 잘 되겠어. 그때 콩카페 사장님도 그랬잖아. 바로 옆에 생기고 건너편에도 생기고 위기 많았다고. 그래도 거긴 10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남았어. 우리도 그렇게 될지 또 어떻게 알아? 그동안 우리 시장분들 도움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잖아. 이젠 우리 힘으로 해볼 때가 온 게 아닐까? 당신 해보는 데까진 해보겠다고 그랬잖아. 솔직히 말할까? 난 이제 매사에 긍정적인 당신 보는 게 더 힘들다. 항상 긍정적인 제가 좋다던 남편이 이젠 그 모습이 싫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맥이 탁 풀리더군요. 스트레스 안 주고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저도 피곤한 몸 끌고 와서 애써 밝게 대했던 건데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 당신은 힘들어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사람이구나. 나도 힘들어. 술에 찌들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남편 보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그래도 집에 왔을 때만큼은 당신도 편하게 있었으면 해서 나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일부러 더 밝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게 힘들다고? 그만하자. 우리끼리 이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예전과 달리 쉽게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남편의 말에 저도 참고 있던 화가 났습니다. 그럼 포기해. 당신은 이 위기 넘고 싶은 의지도 없는 거잖아. 닫으면 되겠네. 뭐? 포기? 난 솔직히 당신 돈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다 아니까 한 푼이라도 손에 적게 보고 다시 해보려고 지금껏 그 생각만 했는데 당신 뜻대로 안 되면 난 포기하는 거야? 실패자 되는 거냐고?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데?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지금 돈 잃은 것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알아?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성실한 당신 모습이 사라진 거라고. 말만 하면 그만하자. 못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 생각하니까 그게 더 답답해. 결국 몇 개월 뒤 버티고 버티던 남편은 결국에 가게 문을 닫게 됐고 우리는 신혼집까지 처분하고 남은 대출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작은 신혼집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단 걸 알았죠. 결국 언덕에 있던 허름한 동네로 이사까지 하게 되니 그나마 평범하게 흘러가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턱 차는 그 언덕길을 오르고 내리며 제 인생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어릴 때 일을 되풀이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나마 생활력이 강한 제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 틈틈이 할 수 있는 부업까지 찾아서 남편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죠. 잠시 쉬어간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동안 마음 좀 추스르고 당신 그동안 10년 넘도록 휴가 한 번을 못 갔잖아. 이참에 친구들도 만나고 쉬면서 다시 일할 준비하면 돼. 우리가 이런 위기 못 넘을 사람들 아니잖아. 나는 예전에 더 좁은 집에서도 살아봤는데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하다.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힘들기는 가게도 그대로고 다시 모으면 그만이지. 내가 좋아하던 당신으로 돌아오면 돼. 난 바라는 거 딱 그거 하나야. 알지? 당신 말대로 좀만 쉬었다가 빨리 나도 일 시작할게. 그런데 얼마나 저도 정신이 쏙 빠지게 지냈는지 매달 보내던 시어머니 용돈을 2달째 안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도 그냥 솔직하게 우리 상황을 말할까? 고민하다가 딱 며칠만 더 생각해보자 하고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괜히 이걸 알렸다간 어머니한테 걱정만 안겨드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가장 싫다던 어머니에게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동안 애쓰고 딴 점수까지 다 잃은 기분이 들어 저도 속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한없이 차가워진 목소리로 연락이 왔더군요. 넌 나하고 한 약속이 웃음니? 네 입으로 지키겠다면서? 그게 어머니, 안 그래도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었잖니. 안 그래도 연락은 무슨. 너도 나한테 무슨 사정이라도 말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징징 말했겠지.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키겠다던 약속을 왜 어기는데 갑자기? 뭐, 돈 주기 아까워졌어? 결혼 허락받으러 갈 때만 해도 남처럼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확실히 말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실은 이사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깜빡했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잠깐 가게에 일이 하나 생겨서요. 제가 그것만 정리하고 나면 다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큰일은 아닌데 제가 금방 됐다 됐어. 그리고 무슨 이사를 말도 없이 갔니?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데? 아니, 뭐 시애미가 혹시라도 찾아갈까 봐서 몰래 한 거야? 더는 네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변명도 거짓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너 지금 어디야? 네? 지금 집인데 그럼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여기가 누추해서. 그래서 나더러 뭐 오지 말란 소리니? 바로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저는 시어머니가 용돈 2달 안 보낸 걸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또 그날따라 남편은 술에 취해 지금 어머니 오신다는데 어디냐니까 빨리 튀어와. 제가 다급히 이야기를 해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해죽해죽 웃으면서 혀가 잔뜩 꼬인 채 대답조차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꼴로 만나봤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 혼자 어머니를 보는 것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차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런 곳에서 사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전화로 마구 싸붙이던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린 순간 전 너무 놀랐어요. 염치가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발만 보느라고 몰랐는데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보니 세상에 어머니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너희 지금 여기 사는 거야? 여태이 집에서 살았어? 아니요. 여기로 이사 온 지 2달 정도 됐어요. 한 손에 손수건을 꼭 쥔 채 어머닌 집을 한번 둘러보고는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거니?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어?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런 일을 왜 숨겨, 왜? 가족끼리 힘들면 말을 해야지. 가게 잘 얻어서 잘 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어? 응? 뭐 사기라도 당한 거니? 남편 가게 바로 앞에 비슷한 가게가 생겨서요.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는데 결국 접었어요. 그 사람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게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얼굴로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날은 꼭 어머니 닮은 다른 사람이 찾아온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어머니는 언제 가게에 와보셨던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 차린 가게라는데 궁금해서 매일같이 가서 보고 왔지. 난 문 닫는 건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으로 옮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됐을 거라고는. 그럼 나한테 연락이라도. 그래. 나라도 이런 독한 시애미한테 힘들 때 찾아가서 말 못하겠다.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어머니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약속 못 지킨 것도요. 제가 약속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어머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긴 이야기가 남았다는 표정으로 절 보며 말하더군요. 아들이란 관심도 없는 노인네가 돈만 밝힌다고 생각했지. 네? 아니에요. 그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어머니께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약속은 제가 못 지켰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말뿐인 사람이 됐네요. 그리고 어머니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형이었죠. 너 우리 첫째 어떻게 세상 떠났는지 아니? 아, 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목이 메이는지 침을 꾹 삼키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돈 때문에 우리 식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애야. 난 걔가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아직도 밥 먹는 것도 염치가 없는 사람이란다. 이러고 숨 쉬고 사는 게 죄스러워. 아, 그럼 사고가 아니라 그래. 다 망한 우리 집안. 자기가 일으켜보겠다고 20살에 대학도 안 가고 사회로 나가서 돈 되는 건 다 했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빚지면 안 된다는 그 부담감에 그런 선택을 한 거지. 그때 호석이도 어릴 때라서 내가 그냥 사고라고 말했는데 평생 그냥 그렇게 알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끝까지 가족 살리려고 그 생각만 한 거야. 그날 일을 떠올리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어머니 표정을 보니 여태 제가 알던 차가운 시어머니의 모습은 큰 오해였단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 일에 더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였죠. 내가 첫째 장례 치르면서 결심한 거야. 차라리 남처럼 살자고.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가 일부러 남편하고 저한테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 보고 싶고 궁금해도 참고 살았지. 아,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일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고 연락도 안 하고 남처럼 살고 싶겠니? 늘 궁금하고 보고 싶지. 근데 우리 아들들은 둘 다 너무 착해 빠져서 돈 벌면 버는 대로 나한테 갖다 주고 평생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러 살 것 같더라고. 이미 그것 때문에 장남을 보냈는데 또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살다간 나중에 둘째까지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셨을 거라고는.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 이렇게 힘들 때 의지도 안 되는 시어머니가 돼서. 그리고 너한테 용돈 받으려고 한 건 다른 뜻 없었다. 돈 밝히는 못된 시애미로 보이더라도 난 그게 나한테 너희들 무사히 잘 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였어. 그렇게라도 알고 싶어서. 근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번 돈이라는 거 아니까 내가 이걸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모아뒀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네? 그냥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시지. 어머니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서 듣고만 있는데도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머니가 거리 두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특히 너한테는 내가 뭐라 말할 수 없이 정말 미안해.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제일 힘든 건 어머니죠. 저도 모르게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제 손등 위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 참고 누르면서 살았을까. 나쁜 사람이 되면서까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이 다 아려오더라고요. 어머니, 그 사람한테도 꼭 이 이야기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이 이야기를 직접 하라고?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어떻게 그러니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정말 자기 믿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필요해요. 어머닌 그게 책임감에 짓눌러 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아주버님하고 이 사람은 달라요. 제가 아는 이 사람은 그런 힘이 있어야 더 씩씩하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믿고 봐주는 사람이 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그게 참 여태 말 안 한 얘기라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어머니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머니 손을 붙들고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분명 제 남편에겐 어머니의 사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의지는 쉽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 다시 그 사람이 옛날처럼 뭐든 부딪혀보고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머니 한마디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쩜 나보다 내 아들을 네가 더 잘 알까? 내가 봐온 시간이 더 긴데도 말이야. 내 아들이 아내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정말 잘 얻었구나.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좋아하는 말? 아들하고 누가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대요. 다 도와주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어른들 부탁 다 들어주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니. 제 이야기에 어머니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남편 앞에서 어제 들었던 충격적인 비밀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꼭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어머니 품에 꼭 안기더라고요. 어, 엄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나랑 지내는 게 싫어서 형은 자랑스러워했는데 내가 부끄러운 자식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 엄마가 나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줄 몰랐다고. 엄마, 미안하다 내 아들.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는 내가 없어야 너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물러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엄마가 미안해. 옆에 못 있어주고 미안해 정말. 그리고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은 팔 한쪽을 빼더니 저까지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세 가족이 함께 안고 오열하며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어요. 남편에게 어머니를 찾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선물이었는데 우리를 알고 난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안겨주시더라고요. 이 돈 받아도.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네가 훨씬 야무진 것 같아서 너한테 주는 거야. 이건 내가 첫째랑 둘째 앞으로 모아놓은 건데 못된 시애미 노릇하다가도 너희 사는 게 힘들어 보이면 그때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받아라 얼른. 정 마음에 걸리면 나중에 갚아. 아니에요 어머니. 다시 일하면 돼요. 이건 그냥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노후 자금도 있으셔야죠. 아이고 받으라니까. 내가 이 돈 갖고 있다고 쓸 수가 있을 것 같니? 쓸 데도 없어 난. 근데 너희는 지금 이 돈이 필요할 때야. 그리고 사람이 사는 환경이 좋아야 나가서 일도 잘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유 얼른 괜찮은 집으로 이사부터 해라. 어?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 형 몫까지 못 받을 거예요. 형 몫까지 잘 살면 되지 뭔 소리야. 그리고 내가 여기 한번 오기가 힘들어서 그래. 아유 무릎이 아파 죽겠다. 마음 편히 놀러 오지도 못하겠어. 그렇게 어머니가 먼저 떠나보낸 아들과 살아있어도 가슴에 묻고 지냈던 아들 몫까지 항상 자식 생각만 하면서 고이 모아둔 그 귀한 돈을 감사히 받게 됐습니다. 일단 바깥일을 잘 하려면 집부터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어머니 말대로 좀 더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도 그때부터 힘이 솟아난 것처럼 다시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하다고 마시던 술까지 하루아침에 싹 버리면서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나 다시 도전할 거야.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형이 나 보고 있으니까 내가 금호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고 나중에 떳떳하게 말하려고. 당신 말처럼 내가 그때 너무 쉽게 포기했나 후회가 들더라고.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열 거야. 내가 반했던 우리 남편 다시 돌아왔네. 난 당신 믿어. 요즘은 주말마다 어머니하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1박 2일로 여행도 자주 가는데요. 그동안 우리 둘 다 시장에 너무 묶여서 정작 우리 삶은 제대로 못 산 것 같다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곳은 한 곳씩 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소리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남편은 요즘 시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서 행복해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흐뭇하답니다. 그런 행복과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 그때처럼 위기가 와도 무섭지 않다고 끝까지 부딪혀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편은 시장에서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도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